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요즘 비트코인 시즌 종료됐다 이런 말들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4만 달러 붕괴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4만 2천 달러 지지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긴 한 건데 과연 이게 찐반등인지를 놓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꼽혔던 인물까지 폭락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여러모로 불안감은 더 커진 모습입니다. 트위터에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닉네임처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엔 오른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던 인물인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데스크로스 접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2월 9일쯤 3만 4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까지 이 같은 언급을 하면서 개미들의 불안감은 조금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잇따른 시세 예측 실패로 모양새를 구겼던 플랜B의 경우에는 요즘 다소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4만 달러 일시 붕괴가 이뤄진 직후에 여전히 10만 달러 예측이 유효하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이번 반감기의 마지막 단계인 2023년에 30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요즘에는 분석가들 전망들도 워낙 크게 엇갈리다 보니까 참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 이슈입니다. 과연 미국이 예정대로 긴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큰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여파에 따른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지 이거 여부에 따라서 사실 비트코인은 단번에 랠리를 펼칠 수도 있고 조금 더 아래로 고꾸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정책 변수에 대해서 조금은 더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러다 시즌 종료되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남을지 손절하고 떠날지는 개개인의 판단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든 막연한 예측이나 분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 뒤에 나름의 기준점을 찾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이슈들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 내리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2천 달러 위에 올라선 뒤 어떻게든 지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3만 9천 달러대를 찍었던 것을 생각하면 비교적 빨리 곧장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3만 4천 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데스크로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스크로스가 발생했던 것은 지난해 6월인데 그 이후 31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20% 더 떨어졌다. 이번에도 데스크로스가 발생하고 지난번처럼 흘러갈 경우에 2월 9일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3만 4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2월 9일이라는 시점은 이번 주쯤 데스크로스가 발생할 경우 지난번처럼 한 달 정도 뒤의 시간으로 지목한 것이고 그때처럼 20% 수준으로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 3만 4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 건데 기준점 자체가 그때처럼 동일하게 31일 동안 20%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허점이 존재하는 분석이지만 워낙 강력한 비트코인 강세론자가 이런 전망을 내놨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 상황이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하면 20% 하락 뒤에 11월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9일쯤 만약에 34,000달러를 찍더라도 작년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추가로 올타임 하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스크로스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이번 주 안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산 가격 전반의 약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데스크로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꼭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크라켄 자료를 보면 2014년과 2018년을 포함해서 과거 여러 차례 비트코인 데스크로스는 가격 하락 또는 거시적인 약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어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6월의 경우에는 바닥 가격 상황에서 발생한 뒤에 이후 새로운 강세 행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데스크로스는 과거 데이터인 가격의 이동 평균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후행성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반등이 발생한 적도 적지 않은 만큼 데스크로스의 등장 그 자체만으로 불안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호성이 더 짙어진 상황에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 플랜 B가 다시금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 예측이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What if? 만약에 이렇게 짤막한 글을 올린 뒤에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4만 달러 부근에 있는 비트코인이 이번 반감기 때 가격 범위 하단인 10만 달러와 또 상단인 30만 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는 그림을 그려서 넣었습니다. 차트에서 붉은색 점선이 이걸 의미합니다. 플랜 B의 이 같은 트윗을 놓고 누군가는 만약에 가격이 10만 달러가 된다면 이렇게 글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플랜 B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반감기 사이클은 이제 절반만 지났을 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분석대로라면 2023년에는 30만 달러 돌파가 이뤄지게 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여기저기서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를 돌파할지를 놓고 참 말들이 많지만 적어도 월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고객 조사를 해봤더니 겨우 5%만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41%는 6만 달러를, 9%는 8만 달러를 올해 연말 비트코인 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6만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답한 비율을 다 합치면 5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자료를 작성한 JP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는 비트코인 선물에 기반한 지표는 현재 과매도 상태를 보인다. 금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35,000달러에서 73,000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가격 하락은 정책적으로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언제 더 오를까, 언제 더 떨어질까,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충격파를 안긴 미국의 긴축 정책이 예정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변수가 발생해서 시장의 호재로도 작용할 만한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느리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연준이 현재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4차례 금리 인상 전망을 듣고 깜짝 놀랐다. 0.25%포인트씩 4번 인상한다는 것은 매우 적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제가 흡수하기 쉽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번의 금리 인상에 경제가 충격을 받고 낮아빠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럭저럭 잘 흡수하면서 버틸 거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어떤 방향성을 내보일지는 1월 26일
1월에 FOMC 회의 직후에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후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다를 것이다. 연준의 목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경제와 보조를 맞추어서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의 도전은 남아있다. 우리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연준은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의 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식품, 주택, 교통 등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타격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그의 발언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스탠스에는 별다른 변화점이 아직 생긴 것을 딱히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변수입니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경제 충격이 경제 지표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빠르면 1월 FOMC 회의에서 늦어도 2월 FOMC 회의에서는 기존의 긴축 강화 정책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브레이크를 받기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공생하는 방식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충격으로 인해서 고용시장 악화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줄을 쥐어짜서 물가를 잡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지금 당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경제 지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한두 달 정도 더 이런 모호성이 짙은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를 끼칠 정도의 상황이 벌어져서 연준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라면 일단은 투자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금의 긴축 강화 스탠스를 그래도 유지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잇따를 경우에는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투자시장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도 다 엇갈리고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만큼 조급함보다는 어느 정도의 냉정함이 조금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이슈들 또 전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